여기에 이제 이 SK 석유화학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을하고 중간에 보면 이제 완충 녹지가 있어요. 완충 녹지가 꽤 큰데 이 완충 녹지에다가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든 거예요. 지하에다. 근데 완전 지하는 아니죠. 완충 녹지가 이렇게 높아갖고 실제로는 뭐 거의 이제 지상하고 평평한데 근데 이 완충 녹지 위에는 별도로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위쪽으로, 지상 쪽으로. 그러니까 지하로 만든 거죠. 이게 한 7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갖고 착공을 할 텐데 이 70억을 이제 SK에서 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역의 그런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지역과 협력해서 이런 이제 민간 기업과 주민들이 협력해서 만든 모델로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동해번 마부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옛날 그 송영기 시장 당시에 저축 주거지 관리 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당시에 이제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추가로 한 1,00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한 지역의 10여 군데를 지정을 해서 사업지당 한 40억 정도씩 이렇게 지원해서 저축 주거지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탈이 났죠.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이 돈을 쓸 수 있는 주민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끼리 다툼도 생겼고 일부 이제 주거 환경은 개선을 하긴 했지만 그런 후유증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일정하게 그런 걸 극복을 하면서 2017년도에 도시재생 유재성으로 다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을이 유명한 것은 뭐 크지 않은 마을이에요. 크지 않은 마을인데 여기 보시면 누군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맨 밑에 있는 요 그림의 요 사진 누군지? 김현미 장관. 김현미 장관이 왜 왔나? 여러분 코딱지만한 마을. 재미나가 간단합니다.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취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 사업지로 선정 원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선정되게 되면 예산이 투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주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민공동체나 이런 주민들이 일정하게 이런 이제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그 예산을 받아 쓸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에 처음부터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 흔히 이제 마을 공동체 만들기 하듯이 이 초동 주체를 만드는 거죠. 이 초동 주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행정하고 그다음에 용역사하고 같이 해서 사업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주민들이 필요 여부를 잘 반영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사는 행정이 지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거기에 주민들 형식적으로 의견 묻고 이게 지금까지 코스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초동 주체가 이런 용역사나 행정하고 협력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되는 계획서를 만들게 되고요. 그 계획서를 갖고 누리사업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행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과정이. 근데 이 사업 기간이 3년에서 6년까지라는 사업 기간이 있는데, 근데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제대로 사업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규모가 작은 데는 3년, 4년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뚝딱뚝딱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예산은 사업 기간 내만 예산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산이 끊깁니다. 그러면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3년에서 5년, 6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 재생사업을 했던 나라를 보게 되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합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본다면 예산 지원이 끊기더라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예산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준비 하나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결사체라고 하는 성격과 사업체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걸 만들게 되면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수의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지역 주민들 고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수익들은 다시 지역에 환원해서 지역 사업에 쓰기도 하고. 정부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걸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 조그만 마을 단위의 사업체를 만들어서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공공 쪽에서 일정하게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이 커뮤니티 센터나 그다음에 뭐 주차장 만들기도 하고 기타 이러이러한 이제 거점 시설들을 만드는데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이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은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요. 최소한의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지역 특성에 맞게 소위 말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올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3년짜리 사업이 올해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서 4개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되게 되면 2년 동안 5천만 원을 추가로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 사회적이 붙는 협동조합은 이건 비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혜택이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이 또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몇 년간에 걸쳐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걸 주관하고 있는 국토부나 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케어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들은 여기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토부 장관도 됩니다. 이 모델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지역, 도시재생이 마중물 사업이 끝나는 사업기가 끝난 다음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유명한 곳이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평 11호인가. 근데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평 미군 기지는 이미 이제 저쪽 북쪽 지역은 이제 반환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반환은 그쪽 지금 한 16평 되는 그쪽만 생각하고 있는데 조그만 미군 기지 하나 포함해 있어요. 바로 여기인데 요건데 이렇게 가면 이제 여기 이제 백마장 있고 이렇게 부평대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부평역이 있고요.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오페스를 처리하는 이제 시설이었는데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요 부분에다가 이제 복합 센터를 하나 만듭니다. 뭐 창업과 관련된 것도 하고 주로 창업과 관련된 부분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다가 이제 공공임대를 하게 되는. 아무래도 이쪽이 활성화되게 되면 대개의 경우는 이제 민간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임대를 상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게 되고요. 이런 것인데 근데 제일 핵심적인 사업은 이거예요. 이건 무슨 사업이냐면 이게 이제 과거 이제 롯데백화점이 있는 동아파트 앞에 있는 롯데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부평구청 이루는 요적인 골포천 지역인데 이게 이제 생활 오피스가 들어오니까 여기 이제 복개를 했어요. 주차장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뜯어내고 이거 생태 자연환경, 생태 하천을 만든다라고 하는 목표하에 있는 거 이게 핵심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마치 서울의 청계천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만들면 좋죠. 여기 지금 이제 부는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기본 지역이었고 요렇게 있는 요런 곳에 이제 여기 화학을 여기다가 공공임대 상품을 만드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규모가 아주 작은 지금 이제 동구에 가게 되면 두산 인프라코어 바로 앞에 있는 마을인데 화수정원 마을이라고 해서 꽃과 물이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화수정원 마을이라고 만들었는데 여기는 규모가 작은데 아기자기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화도 그리게 되고 이런 빌라 사이에 조그만 이제 휴게 공간 같은 걸 만들어 주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걸리는 그렇죠. 빌라와 빌라 사이 이런 데는 청소년도 무범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안전문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드나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고요. 이렇게 그냥 버려진 이런 곳에 이렇게 또 자그마한 정원을 갖고 그래서 그 마을 가게도 아기자기하게 그런 게 많아요. 괜찮고. 그래서 위험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비차를 만들고 행정을 협력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이게 니들 사업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호텔마을사회하고 취약지역 생활인력권 개조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이제 부경 거기는 끝났고 기간은 끝났고 만성동이 철쭉마을하고 이제 유치원 육각천마을하고 두 군데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금의 재생 사업 지금 이제 도시재생 예비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네 군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또 지금 이제 12월 달에 선정을 하는 일정을 지금 6군데를 지원했는데 몇 군데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소규모 재생 사업, 즉 예비 사업을 꼭 필수적으로 받는 건 아니었어요. 니들 사업으로 가려면.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본사업으로 갔을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본사업으로 오게 되면은 본사업 자체가 잘 진행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비 사업 1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비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이런 사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니들 사업으로 가서 자격을 부여하게 되죠. 이게 지금 올해 바뀐 제도예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리 더불어 마을 사업. 그래서 희망리 사업. 그래서 연간 1년짜리 사업인데 더불어 마을 사업을 가기 위한 전 단계죠. 그래서 여기는 8,500만 원 정도 1년간 지원해서 주로는 이제 주민들 이제 더불어 마을 사업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현재 7개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희망리 사업 중에 연간 매년 한 평균 한 4-5개 정도로 선정해서 더불어 마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더불어 마을 사업은 사업기간 한 30억 정도 돼요. 사업기간 3년이고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도 사는 지역에 보게 되면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가로시대 정비나 절대정비나 열심히 추진 중이긴 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잘 하다가도 깨지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은 뭐냐면 자꾸 본사업으로 갔을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비 사업과 본사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인체형 사업과 미딜 사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만든 겁니다. 그래서 희망리 사업 같은, 그다음에 소규모 재생 사업을 거쳐서 가기도 하고 바로 뛰기도 하고 희망리 사업했다가 미딜 사업으로 가기도 하고 더불어 마을 사업 가기도 하고 다양한 코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센터에서 이것만 갖고 안 된다고 하고 희망리나 요 앞에가 또 하나를 저희가 별도로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할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비 2천만 원짜리 4개하고 1억짜리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1월달에 공모를 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찾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희망리 사업은 그런 거예요. 희망 1년짜리 사업인데 유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선정되기 전 준비 단계 혹은 선정되게 되면 반드시 현장 단위 현장 센터를 만들고 지원 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 마을 사업이 없어요. 희망리 사업을 하게 되면 희망리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 모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 이제 지원 단체라고 해서 단체를 붙이는데 이 단체들의 역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형식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잘하고 여기 마을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처럼 열심히 잘해갖고 성과를 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정작 이제 이 중간 지원 조직의 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있는데 더불어마을 사업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좀 관리가 잘 안 돼서 여기 이제 올해 모니터링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배팅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모양이긴 한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또 사업 부서가 달라요.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 더불어희망지 마을 사업은 국도 다른데 주거재생 쪽으로 가 있고 우리 이제 비딜 사업은 재생정책 쪽으로 가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부처 간의 칸막이가 또 존재하고 있고 센터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 센터인데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약진 도시재생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센터 관련 설치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만들어지는데 요거 설명을 안 드립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처음에 이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5년마다 수정하게 되는데 도시재생 전략계획 하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걸 지정하게 됩니다. 그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야만이 뉴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곳이에요. 이게. 여기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인천은 지금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인데 그 중에 44개가 인천 지역에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고 있고요. 이 지정되어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뉴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마을 사업은 이건 취지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송영길 시장 때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200개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안 되니까 해제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상실감이 크니까 여기다 뭔가 지원해가지고 뭔가 주거 환경을 좀 바꾸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했던 사업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마을 사업들은 대부분 다 과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지역대 대부분 활성화 지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활성화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활성화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서 가고 이렇게 구별하셔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조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를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 센터장 센터하고 팀이 3개가 있는데 저희 직원은 총 17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는 총 2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국으로 따지면 전국에 LH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지원기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 시도마다 광역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분구마다 기초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뉴딜 사업주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에 현장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게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야 다. 왜? 현장지원센터나 기초지원센터는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만드는 거고요. 광역은 광역의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돈주머니가 다르니까 수익적 체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수평적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천에 있는 모 시의원이 맨날 저만 붙잡고 그냥 늘어져. 왜 기초현장센터를 못 잡냐고. 내가 어떻게 잡아 그거를. 내가 돈 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시에서 시 예산을 갖고 운영하라고 했는데 시가 뭐 기초공부에 돈을 줘서 센터 운영하는 게 아닌데 사업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매칭 사업으로 시가 시돈이 들어가지만 센터 운영은 순수하게 해당 지자체가 전액을 출연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습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9일 날 이 24개는 다른 아니었고 한 20곳 정도가 모여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역 관련된 센터마다 또는 같은 현장센터라고 해도 분구마다 이 근무 여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거는 사실은 어느 센터나 지금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특히 중간지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건이 좋지 않아요.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권익시장과 분리생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정책과 사업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거 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을 때 최근에 시장님이 이름이 잘 안 나는데 시장, 시의장, 여기 서구의 지역구 김기용 의원, 도시공사 사장, 센터장들 이런 데 모여서 했죠. 그걸 했던 데가 이제 코스모 사공이라고 해서 가자동에 한 티타늄이 있었던 거기 조양방지과 같은 이상 그런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가까이 있는 유관기업인 유관센터인 사직경제지원센터, 마을경제지원센터, 정부 시장 같이 이제 해가관계지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재생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예요. 캐논부터 생겨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관련되어 있는 이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전국에 한 450개 정도의 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느 지원센터인지 간에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 맨 구인 광고. 그 정도로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곳인데 진짜 체계적으로 인력 양성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심지어는 그 자리도 센터장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센터장들은 특히나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선거 도와준 사람이 다 모두 친구가 많고 정성 없는 사람, 심지어 퇴직 공무원 만들고 이런 사람 꽂는 거예요. 퇴직 후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별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뭔가 적응을 하고 뭔가 알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력 양성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인데 그 인력 양성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국토가 결단을 해서 하나 만든 제도가 이런 겁니다. 전국에 이제 시범적으로 6개 대학을 선정을 했어요. 거점 대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의 한 코스는 이 대학이 도시재생 학과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원에 이 석박사 과정을 양성하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실제로 이 도시재생에 투여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초급, 중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고급 인력을 양성해서 현장으로 투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일정한 국가가 공인하는 아직은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초급, 중급, 고급에 맞게 일정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로 가겠다고 하는 취지하에 만들었고요. 인천에서 이제 인하대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인천과 이 수도권 서남부 지역, 서해안 지역이 있는 이 지역을 일대로 해서 올해 2학기부터 지금 대학원생들 모집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은 이제 지역 거점 교육관 연합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지원센터 인하대학 지역에 있는 인천연구원 이런 데서 교재도 만들고 이제 커리큘럼도 만들고 이런 하죠. 근데 이게 성과를 발휘하려면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금방 되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원으로 설계된 제가 그린 그림인데 좀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딱 그려놓게 되면 여기에 유관기관 협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는 시, 의회, 시민사회, 뭐 공기업들, 연구원들, 대학들 이게 이제 이렇게 거버넌스를 하게 되고요. 요 부분이 아까 교육기관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요 거버넌스를 배웠고 밑으로 가면은 현장 기초센터와 협력해서 가고 이런 모델이 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사실적인 기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협치를 지원하고 주민 공동체 모임을 지원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고 전국 단위로 가면 인천은 이제 앞에 있는 협의회, 전국도 전국 협의회 이렇게 만들어 저희는 이 체계하에 되어 있는 것이죠. 제 중심으로 그린 겁니다. 제가 그린 거니까. 자, 이제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정리가 돼가는데 일단은 이제 이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건 어느 중간지원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죠.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었던 배경이라는 것은 말이 제가 넘어가듯이 실제로는 사실은 행정개혁 차원에서는 이런 거죠. 민간의 전문 인력들을 민간의 영양들을 싼 값으로 싼 돈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출발이에요. 영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시작됐던 70년대 이후에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그게 많이 신자유주의가 등장할 때 핵심적인 건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버전이 우리는 수많이 관철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센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무효과가 하락하죠. 그렇죠? 그런 것인데 실제로 이런 이 중간지원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행정, 전문가, 그 다음에 주민, 그 교집합 내에 딱 중간에 내가 이 소위 말하는 중간지원 조직이거든요. 센터들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이 중간지원 조직은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늘 별로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싼 값으로만 쓰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뭔가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대등한 파트너십이 아니고요. 그리고 센터 입장에서 봐서는 늘 자율성, 독립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먹혀. 그래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협력적 거버넌스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행정은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사업 기간 정해놓고 그 안에 끝내라. 근데 그렇게 끝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지원 조직은 행정의 말단 기관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 행정의 요구에 순종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위탁기관, 근무 형태야, 심지어는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센터가 존폐가 논의되거나 혹은 인력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도시재생의 문제점. 아까 금방 얘기한 속도의 문제. 3년과 6년 사이에 마지막 사업기간 동안 끝낼 수가 없어요. 이후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 대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모델은 말벌이 협동조합, 각 사업별로 해서 사업별 무슨 이제 사회적 경제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지속가능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방향을 세우고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주민의식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 재개발 구분을 잘 못해요. 네? 재개발을 꿈꿨던 주민들은 안 되니까 허탈하죠. 그럼 재생이 되게 되면 재개발만큼은 못하겠지만 나에게도 뭔가 떨어질까라고 하는 여전히 욕구가 있죠. 그런 욕구가 있는 주민들 사이에 한꺼번에 쫓겨날 것인지 하나둘씩 쫓겨날 것인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인식이 많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돈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식이 있죠.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 이제 마을 공동체 하는 분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 주민과 주민 모임과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같은 주민이라고 하지만 꼴이 달라.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했던 사람들은 누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하잖아요. 근데 이 도시재생에 있어서 주민협의체는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일치가 돼야 되겠죠. 출발은 다르죠. 그런 과정에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 중심이지 않은 것이죠. 그다음 정부 정책의 문제인데 지금 뉴딜 사업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0억 투자하는데 그 중에 뭐 반 떼어낸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 집행이 잘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관련 제도들이 잘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개발은 일정 수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 100%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여기도 중요한 게 그런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뭔가 주차장을 만들고 뭘 하려면은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근데 도시재생 지역은 부지 확보 관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선정이 되고 나중에 부지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재생이 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땅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안 파는 거야. 안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를 집행을 하려면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려야지 사업비가 팍팍 나가는데 집행이 되는데 하드웨어 사업이 안 되니까 집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부 굉장히 초조하죠. 그래서 선정 방식을 바꿔서 과거에는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라고 봤지만 지금은 그것도 보지만 또 하나는 실제로 부지 확보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뉴딜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이 됩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저건 뭐 정권 바뀌면 또 없어질 사업이다. 도시재생 사업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지만 뉴딜 사업과 관련된 건 또 한번 붙임을 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이전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보고 성과 유지 사업입니다. 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칸막이와 의원들의 무시인데 뭐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각 부처마다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천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마을 사업하고 있는 거 다르고 뉴딜 사업하는 거 달라요. 이게 협력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마찬가지 거버넌스 문제였고 우리 지방은 또 진짜 무지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도시공사하고 저희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말이 안 나와. 2달에 한 번씩 이제 의회 가서 업무 보고하고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한 의원이 집요하게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무시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답답하고 진짜 우리 의원들 공부 안 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 의원들이 그래요. 속상한데 어쨌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이제 많이 있고 때로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극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굉장히 더딘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봤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군데 주변에 하고 있어요. 눈에 안 띌 뿐이지 그런 과정을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저도 어쨌든 이쪽에 와 있긴 한데 제 고향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것도 시민운동이니까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이고 제가 다른 건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사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인천 도시공사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사 직원의 신분으로 되어 무장으로 이제 신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 가서 그렇게 힘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그래서 했는데 이제 올해 내년도죠. 내년도 예산 2억을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두 군데로 생각했거든요. 한 군데 1억씩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총 6군데가 들어갔는데 심사 과정이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평생 이 업을 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만 또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다 돌아다녔고 도시대니까지 와 있는데 늘 그런 고향을 생각하고 돌아가고 생각하면서 바로 제가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자원들을 어떻게 시민과 이쪽과 이렇게 쓰고 늘 그런 걸 고민하니까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 제가 반영할 수 있는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영원히 할 것도 아니니까 오늘 또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도시재생에 대해서 특별히 인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열심히 1시간 한 20분 정도 저희에게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 강연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문의를 해야겠다는 점이 있으시면 앞에 마이크를 눌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기도 하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생각이 되게 많이 이렇게 복잡한데요. 그 센터장님은 그러면은 그 인천 그냥 대표적으로 중동부를 봤을 때 오래된 가옥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동부에서 행정과 민간 사이에 살고 있는 활동가들, 예를 뭐 주민 일부 계속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센터장님의 입장은 어떤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생 사업이 성공하려면 행정부와 주민과 전문가들이 협력을 해서 잘 만들어 가야 되고 거기 이제 센터나 중간 전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중부나 동부 지역은 이제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쇠퇴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갈등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환경은 천지다 다르다 보니까 의견도 달라지고 다툼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려면은 사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요건이 좀
입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한때는 뭔가 소통을 잘해야 된다.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있는데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행정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의 소지를 줄이거나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더 잘 생긴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행정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런데 동구는 뭐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배달의 문제, 그다음에 수도 연료전지 관련되어 있는 문제 등등등 굉장히 이제 지역에 갈등 사안들이 많았는데 외형적으로 일단 합의는 보고 가고 있죠. 합의는 보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합의 본 것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특히나 민간 쪽에서 봤을 때는 겉으로는 합의해 놓고 물론 이제 배달의 문제는 뭐 합의 주체가 시하고 지금 그 주민들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거기에 이제 그런 문제 시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동구청도 지분을 갖고 있고 동구청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행정의 미숙관계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는 견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민간도 좀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건 절대적인 선은 없어요. 그런 것인데 이제 어쨌든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게 행정과 주민 간의 관계, 혹은 주민과 주민 간의 관계.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은 그런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이제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이 뭐 중구나 동구, 특히 동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많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해결되는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뭐 지방 의원도 노력해야 되고 그렇겠죠. 쉽지 않은 문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런 과정에서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좀 더 나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 더 성숙되어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점은 그 갈등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다라고 보시기보다 그건 그냥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해 주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보시고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가야 되겠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답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 얘기만 제가 올 초였나 작년이었나 신일철공소가 철거될 때 점심시간 약 2시간을 점심시간을 좀 이렇게 내서 택시 타고 갔어요. 택시 타고 갔는데 그 신일철공소가 그 국내에서 첫 번째 철공소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인천에서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첫 번째 그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던 철공소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고 거기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그건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렇게 좀 반대 의견도 있긴 했지만 주민들이랑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부순 건 동구에서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포크레인 갖고 와서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단 1차 부순다고 할 때 민우기 대표가 좀 와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 지원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던 거였고 주민들이 와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 일단 철수를 했어요. 동구에서 철수를 했다가 불시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철거를 해버린 거죠.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아니면 쉽게 찾아지지 않으면 더 시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 신일철공소를 아주 규모가 작긴 했지만 하나의 뭐 박물관처럼 철공소의 박물관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존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거기 있는 걸 다른 데다가 그냥 전시를 하겠다 하고 다 부셔버리고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 그때 좀 충격이었고 황당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뭔가 접점을 찾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던 거죠. 애경
뭐그 애경사나 이런 기타 등등.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겠지만 인천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솔직히 저는 인천이 도시 재생에 희망이 있나? 이런 느낌을 가끔 갖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센터님한테 바라고 싶은 건 너무 정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까 그 도시 재생이 뉴딜 정책으로 새롭게 작은 단위부터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생활과 관련돼서 뭔가 적점을 만들어내는 생활 밀착형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업무 영역과 권한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 신철공소 있던 지역이 그게 더불어마을 사업을 하고 있나 희망길 사업을 하고 있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재래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행정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그런 논리를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면 근본적으로 행정이 많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유독이 동과 시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고, 근데 그거는 참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구청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단체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거 분구는 그런 점에서 전임 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구청장도 뭐 개발 문제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문제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일대의 동구 쪽에 보시면은 이제 내양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서 이 해안선을 따라서 큰 공장들이 쭉 있잖아요. 동일방지, 일진전기 등등 쭉 있는데 거기가 인천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근데 산업 유산으로서 굉장히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 벨트를 잘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그걸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봐주게 되면 새롭게 보이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지역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동일방지 문제를 갖고 접근을 해놨죠. 근데 이제 인식을 좀 확장시켜 보다 보니까 더 넓게 그 지역 일대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는데, 근데 저도 이제 동일방식의 선생님이 도와달라고 해갖고 동일방식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시가 그 부분과 관련된 일부를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진전기 관련된 부분이나 또 생각이 안 나요. 그 지역, 그 지구와 관련된 있는 하고 있어서 우리가 몰랐는데 시는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용역 수용 중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역의 어떤 행정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에 좀 둔감한 거야. 잘 몰라.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눈을 희번덕거리고 보면서 어떻게 도대체 뭐가 변하고 바뀌고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정보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와 루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 계획을 알았던 것도 조성의 의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있는 자원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구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그걸, 근데 물론 이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문관과 연관되어 있고 또 어디는 어디가 연관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총체적으로 보면서 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 또 비전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신축공사나 이런 것도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딱 놓고 접근하다 보면은 사실은 큰 걸 놓쳐서 작은 것 자체를 굉장히 방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의 인식, 또 주민들의 인식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게 정말 왜 가치가 있는지를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데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겠죠.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 마을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 이제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인천시에서 이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들을 이제 운영하면서 동별 뭐 주민들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마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맹아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고리를 좀 찾아보신다든가 아니면 그게 모범적인 어떤 마을 만들기나 도시 재생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신 것은 있으신지 이런 궁금합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그런 주민자치구나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재생 이런 부분들이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각각의 영역마다 구역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시에는 읍면동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일하고 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역별 주민들이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제 한 읍면동 내에 있는 사업 지역이라는 상관이 없는데 규모가 큰 데는 몇 개 동이 걸쳐 있기도 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 읍면동 내에 있는 도시의 사업들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주민자치가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 외에 재생 분과를 둔다거나 그렇게 해서 연관되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이제 심플한 경우인데 몇 개 걸쳐 있을 경우는 좀 복잡하긴 한데